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를 모든 모습을 다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모든 모습을 다 갖춘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까닭인가요? 모든 모습을 다 갖춘다는 것은 곧 모든 모습을 다 갖추는 것이 아니니, 이 때문에 모든 모습을 다 갖춘다고 일컫는다고 열애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똑같은 말씀하시죠? 색신을 다 갖추는 것이 아니라 색신을 다 갖췄다고 얘기를 했대. 처음엔 그랬습니다. 몸을 갖춘 것이 아니라 갖춘다 얘기를 했다. 여기 밑에서는 뭐예요? 똑같이 모든 모습을 다 갖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모든 모습을 다 갖춘다고 말한다.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시잖아요. 말이 그렇다는 거야, 말이.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 말이. 여기까지 제가 금강경에 두 구절을 읽었거든요. 색신을 다 갖춘다고 일컫는다 하고 모든 모습을 다 갖춘다고 일컫는다. 두 개의 글을 읽었어요. 그 읽은 거로 끝이잖아요. 있습니까? 없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말은 여기에서 나왔다가 사라질 뿐이라고. 안 남아있다고. 기억 속에는 어렴풋이 남아있을 수 있죠. 기억 속에는. 근데 그것도 진짜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을 했지만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없어요. 일어났다 사라졌을 뿐이야. 어떤 얘기를 하나. 1시간 내내 금강경을 제가 아무리 읽어도 읽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49년 설법을 하셨지만 설법한 바가 없다 하는 얘기가 저절로 공감이 됩니다. 저절로. 아무리 설법을 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말한 바가 없고 설법한 바가 없다고. 여기선 그래요. 여기선. 이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 또 이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지 하시면 안 돼. 저절로 이 자리가 이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딱 드러나면 온천하가 다 진짜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말을 하지만 말한 바가 없이 된다고. 여기에서 이 틈없이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개합이라고 선생님이 그러셨거든. 개합은 이게 서로 함께 이렇게 꽉 맞아서 진짜 한치 어긋남도 없는 걸 개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진짜 탁 맞아봐야 돼.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멈추게 돼요. 왔다 갔다 할 곳이 없어. 오로지 이제 이것뿐이죠. 이게 전부입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생각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한 번은 생각을 조복을 시켜야 됩니다. 한 번은. 자꾸 이 달아나는 생각을 어떻게 여기에다가 갖다 묶어놔야 돼. 생각을 한 번은. 그게 설법이라고. 설법을 들으면서 생각을 이 자리에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묶어 놓는 거라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자리에 와보면 이 자리를 확연하게 확인하고 나면은 이게 너무 사실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게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깨달으면은 엄청난 특별한 우리가 능력을 갖고 그런다고 우리는 사실 속았어요. 그렇게. 그래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던 거야.
근데 그거는 깨달아 보지 않은 사람의 얘기라고. 진짜하게 깨달아 보면 스스로가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게 너무나 평범한 거라고. 근데 그래, 오죽하면 평상심이 돌아했겠냐고.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오만 가지 어떤 상상을 해서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깨달음은 이렇게 된다. 하는 소설을 쓴 거라고요. 그 진짜 이렇게 깔끔하게 정확하게 딱 진짜 이 자리를 딱 확인하면은 특별한 무엇이 절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특별해질 수가 없어요. 그 법상이 생길 수가 없는 거야, 사실. 법상을 갖고 있는 거는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 법상이라는 거 뭐예요? 상이잖아요, 상. 그쵸? 나는 법을 깨달아서 하는 상이라고. 근데 우리 선생님은 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뵙잖아요. 그쵸? 김태환 선생님. 저 10년 동안 옆에 있었지만은 한 번도 선생님이 상을 갖고 계신 걸 못 느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물과 같은 존재하지 않는 분인 것 같다 생각도 들어. 그 정도로 어떤 걸림이 없다는 거지. 나는 공부해서 하는 상이 1도 없다는 거야. 어떤 이제 인간으로서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갖고 있는 자기 고유의 어떤 그런 습이나 성격 같은 거 있습니다. 그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공부를 해서 깨달아서 나는 이만큼 공부를 한 깨달은 사람이야. 그런 상이 1도 없다는 거죠. 그게 좀 옆에서 뵈면 참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아직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제 상을 못 버린 상황에서 봤을 때 참 신기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여기까지 좀 이렇게 해보니,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해 가고 있다면 절대 법상이 생길 수가 없는 자리구나,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평범하고, 더 당연하고, 그런 자리지, 이게. 무슨 나 공부했어, 목에 이렇게 기부스하고, 이럴 일이 진짜 1도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이만큼 더 들지도 않지만, 그거는 공부를 잘해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공부하면 뭔가 내가 자꾸 쌓인다. 나 공부를 잘하고 있어. 나 이만큼 공부를 했어. 뭔가 공부한 무슨 흔적이 있다. 그거는 아니죠. 그건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망상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가면 갈수록 진짜 이 나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이 공부거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뭘 배우는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 공부는. 내가 여태까지 평생 살면서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생각으로부터 점점점 벗어나는 일이 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자기 존재감이 없죠. 사라지죠. 그 본인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나 공부를 좀 해가고 있어. 이런 생각이 요만큼도 있다.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망상 떠는 일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절로 하심이 된다는 말씀을 선생님이 하셨거든요. 내가 하심을 해야지 해서 하는 건 하심이 아닙니다. 저절로 하심이 되는 거, 저절로. 나라는 상이 사라지니까 저절로 나라는 존재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되죠. 그게 저절로 되는 하심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평범해지는 일,